안녕하세요. 화정 뉴스터디 수학과 팀장 태영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할 말이 좀 많았는데 사전에 제가 얘기를 다 드렸거든요. 오늘은 제발 각각 20분씩만 얘기를 하자. 부원장님 30분 넘어가. 특히 이제 그거 김효 팀장님이 너무 감사하게 40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빠르면 12시 반. 그게 이제 20분씩 얘기하면 12시 반에 끝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12시 35분이네요. 저는 최대한 1시 전에 한 12시 한 50분쯤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발표하기 전에 어머니들이 궁금한 사항이 무엇일까? 아이들은 이제 예비 중일이지 예비 고일이 아니에요. 대학교가 어떻게 가는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쪽 화정 지역의 화정중학교나 화정중학교나 백양중, 가람중, 지도중 이 학교마다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선생님 수학은 왜 공부를 해요? 수학은 밖에 나가면 별 필요 없잖아요. 저는 핸드폰으로 계산하면 제일 잘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질문을 해요. 야 그러면 왜 전 세계에서는 수학을 먼저 공부를 할까? 아프리카에서도 수학을 공부하던데? 야 중국에서도 하고 핀란드에서도 하고 다 해. 그 왜 해? 그 애가 이제 약간 당황스러워합니다. 걔네는 왜 수학을 하죠? 라고 물어보면 수학은 일단 우리 기초개발에 가장 빠른 지능개발에 필요한 학문이 수학이에요. 먼저 질문을 읽고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수학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두뇌 개발에 가장 필요한 게 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건 수학이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수학을 공부하면 너는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아이들의 눈빛은 우리 드라마 주인공처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우리 공부할까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영어과에서 30분을 할애할 때 5개였지만 수학은 6개고요. 저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얘기도 많이 드리려고 했지만 여기 보시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거창하게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 현재 이런 거는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따로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학 교육 환경은 스토리텔링과 자기도도 학습이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학교 시험에 1학기, 2학기에 논술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1학기 중간고사 때 논술 시험이 나오면요. 그날 논술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논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올해 처음에 나와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논술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서술형 문제랑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논술에 비해서 그렇게 변하지 않고 점수 차이도 그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화정이나 화수 같은 경우는 그 레벨 조절을 잘 못하셔가지고 처음에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아이들의 평균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50 몇 점대로 떨어지다가 기말에는 이게 좀 혼난다 봐요. 교장님한테 혼났는지 평균이 갑자기 한 20점 정도 오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이제 왔죠. 이제 2학기가 와가지고 중간시험을 봤어요. 이번 중간고사 화정중이 평균이 80점 났어요. 수학이 50점에서 갑자기 30점이 올라갔죠. 아마 이제 기말은 또 내려갈 겁니다. 약간 갈팡질팡해요. 기존에 있던 2학년과 3학년은 그대로 그냥 쭉 평균이 50에서 60 사이에요. 중등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1은 약간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여기 자기도도 학습이 있죠. 이게 자기도도 학습 뭐냐면 아이들 수행평가 보죠. 수행평가 보는데 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수업 태도를 봐요. 너 발표했네? 너 1점 플러스. 너 발표해. 너 수업 태도 좋아. 이거 왜 이렇게 반드니? 너 플러스 1점. 이게 바로 이제 자기도도 학습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새 1학년 애들이 그래서 수업 시간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주고 학원은 바로 봅니다. 그걸 항상 강조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따로 비전스토리반이라고 해가지고 중3과 고3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위주로 지금 입학사정관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제고랑 외고 애들 준비하느라고 어제까지 계속 발표 준비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 좀 몇 번 남았어요. 그 내신 설 때 특목고 입학 선호도 등급
A 등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평균이 80점이라면 제가 맡은 반이 대부분 이제 좀 약간 높은 반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 평균이 100점이 나와요. 수학 평균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높은 반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7일 날 수능 봤죠. 애들은 알아요. 제가 수능이 끝나자마자 편집해서 수능 문제를 내는 걸. 수능 40문제 중에서 10문제는요. 중학교 심화 과정을 다룬 애들은 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리면 물론 개개인이 푸는 게 아니라 토론으로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10명이 똘똘 뭉쳐요. 이 문제는 내가 맞춰야겠다. 나는 3년을 앞서 가야겠다. 걔네는 왜냐면 중1이면 고1이면 1000일 뒤에 수능을 보잖아요. 예비 중이면 2000일 뒤에 수능을 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10문제 정도를 푸는데 용케 10문제를 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중등부의 심화 과정을 어느 정도 끝까지 봤기 때문에 특히 이 화정 지역에서 다른 어느 학원을 막론하고 저희 학원이 교재는 탑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좀 써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 말고도 더 어려운 문제는 제가 따로 발췌해서 몇 문제 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수학 문제에 대한 약간 그런 호기심과 왕성한 식욕이 좀 있어요. 선생님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걔네는 이렇게 단체로 막 하면 협동식으로 푸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에 굉장히 목말라 하는 경향이 있고 수능 문제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 걔네가 못 배운 거는 못 풉니다. 그러니까 10문제 정도만 푸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반은 A와 B반, 그리고 K와 KS반이 있고요. KS반이 가장 높은 반이거든요. 그리고 A, B반과 보세요. 원리 토론 발표까지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보다 좀 다르죠, 어머니? 이 토론 발표에서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A, B반 수업 진행을 조금 말씀드리면 A, B반한테 야, 너 나와서 발표해. 그러면 잘 발표를 안 해요. B반 정도 되면 발표해. 그러면 좀 싫은데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너 선물 줄게. 그러면 나가서 발표를 하고 춤추면 오늘 내가 짜장면 쏠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 아이들보다는 이 아이들이 조금 토론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요. 근데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모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발표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떨린다고 얘기해요. 선생님 떨려서 못하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하죠. 떨림이 아니라 설렌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말을 할 때 설득이지만 나쁜 말을 할 때 꼬득이죠. 계속 설렌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해서 계속 하면 처음에는 어색해하죠. 신입생들이 많이 어색해요. 발표하는 거 쭈삣쭈삣하고 문제 쓴 거 계속 되고 답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핵심이죠. 수학은 어떤 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생각해서 풀었다는 걸 그걸 어필해서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같이 동의하고 혼자서 좋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업은 110분씩 3일간 하고요. 그래서 수학 8편이고요. 160분씩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을 좀 들어가는데 AB반 선행을 언제 하냐면요. 어머니 AB반은 주중에 할 수가 없어요. 방학 기간에 여름 그리고 겨울 방학으로 특강으로 확장 수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B반은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고 K방학 KS반은 학기 중에 계속 선행이 진행돼요. 지금 중1이죠. 중1은 고1 과정까지 선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3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3까지 될 때쯤에는 고2에서 고3까지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고 들어가시면 이제 비전 스터디반은 이제 중3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부원장님이나 논술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걸 제가 넘어갈게요. 일단 희망 보조 여기 이제 로드맵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모두 저희 화정 캠퍼스에서 가장 큰 장점은요. 선생님들이 이게 다 이제 머릿속에 있고요. 이거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일 강점은 소통이에요. 아이들 개개인과의 소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학원은.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강하고요. 어머니들이 가끔 저희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의뢰를. 아이를 설득해달라고.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끌어당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학원, 아이, 어머니,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져야만 정말 잘 끌 수 있어요. 학원에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금요일날 가고 다시 월요일에 왔을 때 숙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숙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좀 봐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항상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아이한테도 숙제 문자를 좀 드려요.
어머니도 숙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는 거, 커리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들여서 이거 되고, 그리고 만약에 숙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 거를 꼬박꼬박 같이 어머니랑 이렇게 아이랑 세 명이 같이 하셔야 돼요. 아이는요, 평생 살면서 정말 무어로 무상시하는 분이 3명 있대요. 거기 친구가 한 명 있고요. 부모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있대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많이 바꿀 수 있고, 3명 중에 1명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외고, 그리고 자율고. 오늘 여기 보시면 자율고 성적이 내신 2% 이내예요. 내신 2% 이내면 중1부터 고3까지 계속 1등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1등을 놓치지 않는 애들은 얘네는 기타 과목까지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기타 과목 말고 주요 5과목만 봐도 보통 상상고나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좀 이사를 가야 되긴 하지만 상상고는 매년 그래서 한두 명은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꼭 내신 2%는 아니었어요. 근데 주요 5과목 봤을 때는 2%가 좀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저희 이제 수학 출제 정하는데 학교마다 이제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 개념 문제, 접단 문제, 단답형, 컨수령이 나오는데 논수령은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그냥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념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 연습을 조금 많이 시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 수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는 80% 이상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산이 조금 막 느리고 좀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먼저 계산부터 시키시면 돼요. 아, 내 아이는 이해력은 좋은데 계산이 좀 안 돼요. 그런 말이 안 돼요. 계산은 좋은데 이해력이 좀 느려요. 그거는 고칠 수 있어요. 수학은 많이 풀면 그게 길이 열리기 때문에 처음에 몰랐던 게는 굉장히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가다가 자기 집은 금방 찾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풀다 보면 내가 이거 어디서 풀었던 문제네?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자신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계산에 조금 많이 강하게 좀 해주시고요. 아이가 조금 어느 정도 된다. 단답형, 그리고 단답형은 안 틀려요. 잘. 서술형에서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5단 노트로 많이 고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탑반도 상관없이 5단 노트는 틀린 문제 2-3번씩 해요. 실질적으로. 저 이거 저번에 오답 했는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한 번 더 시키고. 저 저번에 2번 했는데 아니에요. 한 번 더 시켜요. 오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답을 좀 강하게 시키는 편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 저희가 학원교재예요. 학원교재는 당연히 경력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백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문제가 똑같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자, 이거 놓습니다. 오답에서. 김영수라는 아이가 지금 화정 중에 저기 1등이에요. 얘도 오답을, 야, 영수아, 너도 틀렸네? 너 오답 몇 번 할 거야? 3번을 해야 돼요, 선생님.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가. 자기가 왜 틀렸는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오답을 3번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아, 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알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수학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파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사과목도 열심히 시킵니다. 왜? 아이와 선생님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나눠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격권 학생들이 좀 많고요. 파수 애들도 많고, 배경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의고사 맞대. 자, 저희가 이제 5단계에서 1단계 이제 내신 개념 공식을 이용해서 하시면서 내신 공부 성점, 그리고 3주 전 저희도 수학도 3주 전부터 시험 대비가 들어가니 3주 전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고 제일 저희가 자랑하는 거는 5단계에서 성적 분석하고 개인별 학습 대안 제시를 해요. 처음에 목표 설정을 하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상담을 좀 해요. 그때 소통을 좀 하고 그 소통한 내용으로 가지고 어머니랑 소통을 한 번 더 합니다. 어머니랑 상담,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3주 뒤가 되겠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번 시험에서 수학은 몇 점이고 영어는 몇 점이고 국어는 몇 점이었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 시험 끝났다고 오늘 자유야? 아니잖아요. 학생이잖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진행을 시켜봐. 좀 차분하게 좀 누르는 거죠. 시험 끝나면 애들이 굉장히 좀 흥분하거든요. 특히 남학생이 좀 많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물러서 좀 잡아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넘어갔습니다.
참고하면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